안녕하세요. 동물 돋보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괴수 영화의 명맥을 이어줄 유니버설의 몬스터버스 작품 하나가 활발히 제작 중에 있죠. 바로 고질라 대 콩인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테스트 시사회 이후 연출을 맡은 애덤 윙가드 감독이 어제 두 녀석에게는 괜찮은 날이었다는 말을 SNS로 올렸습니다. 킹콩은 20세기 초부터 여러 번의 영화화를 통해 사랑받아온 가장 대표적인 괴수죠. 그런데 킹콩을 보고 있으면 혹시 이렇게나 거대한 영장류도 거대한 생물이 많았던 고대에 한 종류쯤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선사시대에는 킹콩만큼은 아니더라도 킹콩을 떠올리게 할 만큼 거대한 유인원 동물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우리 인류의 조상을 공격하기도 했을까요? 이 녀석에게도 천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스쿼치, 예티, 빅풋 등 전설 속 거인들의 정체는 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유인원 기간토피테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정글북을 보면 거대한 오랑우탄 킹 루이가 나오는데요. 원작과 달리 영화 속 킹 루이는 상당히 거대하며 압도적인 포스를 내뿜습니다. 바로 이 영화판 킹 루이가 기간토피테쿠스로 각색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킹 루이의 몸집은 실존했던 기간토피테쿠스와 비슷합니다. 기간토피테쿠스 블랙키종의 경우 성체 수컷은 키가 3m에 몸무게는 600kg이나 나갈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2m의 몸무게 300kg 정도로 다소 작아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키 1.8m에 270kg의 몸무게를 가진 동부 로랜드 고릴라조차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운동선수들 중에도 키가 2m를 넘기는 거인들이 있지만 몸무게가 300kg이나 나가지는 않죠. 키가 2m 20cm에 가까운 격투기 선수라고 해도 체급으로는 기간토피테쿠스보다 한참 작다고 봐야 할 겁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워낙 발견된 화석이 제한적이라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동물인데요. 1935년 인류학자인 구스타프 하인리히 랄프 폰 퀘니히스발트라는 사람이 중국의 약재상에서 용의 뼈로 불리는 이빨 화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빨은 용의 것이 아니라 고대에 멸종한 유인원의 이빨이었던 것이죠. 이때 처음으로 존재가 알려졌지만 이후 이 고대 거인의 화석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간토피테쿠스의 화석 중에서는 천여 개에 달하는 이빨 화석과 아래턱 부분에 해당하는 하악골의 일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거인들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아래턱뼈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오랑우탄과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의 이빨 에나멜층 먹이 흔적을 탄소 동위원소 연대법으로 분석해 이들이 숲속에서만 살았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 지금의 중국 남부 밀림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거대했다면 혹시나 이 거인들이 당시 함께 살았던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들을 잡아먹지는 않았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들은 지금의 판다와 같이 초식만을 했고 주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나있던 지역에서 서식했다고 합니다. 이 거인들의 턱뼈와 어금니는 질기고 거친 식물을 먹는 데 특화되어 있는 데다가 특히 이빨에서 식물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과일이나 나뭇잎을 주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치가 많이 발견되는 등 이빨 상태가 판다의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1935년 중국과 태국에서 이들의 이빨 화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나무 지대에 살았지만 대나무를 먹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글북에서 나오는 킹 루이를 보며 저 정도면 호랑 야격인 슈어칸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양이과 맹수들은 습격에 특화되어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도 자주 사냥합니다. 기간토피테쿠스의 경우도 어리거나 다쳤거나 나이든 개체는 여전히 위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간토피테쿠스 성체를 상대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라는 이름은 거대한 원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어금니는 현대인의 10배나 되는 크기였는데 베이징 원인을 연구한 F. 바이덴 라이히의 말에 의하면 이 치아에는 인류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아닌 거인을 뜻하는 기간트로푸스 또는 기간탄트로푸스라 부르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은 다른 유인원들과 달리 대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몸집이 커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식자와의 관계입니다. 초식 동물들은 포식자와 달리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덩치와 힘을 키워 무서운 포식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왔죠. 이들보다 먼저 존재했던 공룡들이 그랬고 바닷속에 사는 고래들과 메갈로돈의 진화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의 친척이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오랑우탄들은 표범과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나 악어, 비단구렁이 같은 대형 파충류들이 천적인데요. 그런 만큼 기간토피테쿠스들 또한 당시 공존하던 고양이과 맹수들이나 파충류 포식자들의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웬만한 동물들은 이 녀석에게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위협적인 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개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무리를 지어다니며 도구를 사용하고 함정을 파는 이 위협적인 사냥꾼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짐승도 사냥해서 잡아먹고는 했죠. 중국 지역의 호모 에렉투스 유적에서는 말뼈가 많이 발견되는데 실제로 중국 지역의 말은 호모 에렉투스가 잡아먹어서 멸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호모 에렉투스가 기간토피테쿠스를 잡아먹은 것은 아니었고 이들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경쟁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주식으로 삼는 판다와 대나무 지대에서만 살아가는 기간토피테쿠스가 경쟁을 벌이는 도중 호모 에렉투스가 끼어들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토피테쿠스들은 왜 멸종했을까요? 호모 에렉투스들은 대나무를 이용해 사냥과 생활에 쓰일 도구를 만들었고 많은 수의 대나무가 남벌된 결과 기간토피테쿠스가 살 곳이 파괴되었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의 호모 에렉투스들은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의 호모 에렉투스들에 비해서 돌로 만든 도구가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그 양 또한 많지 않고요. 따라서 이들은 돌보다는 대나무를 이용해 도구를 만들었을 거라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들의 지나친 남벌 때문에 기간토피테쿠스가 경쟁에서 밀려나 멸종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생물이 다른 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을 정도까지 극한으로 치닫는 일은 현대 인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금도 오지에서 생활하는 원주민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도시의 사람들과 달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하며 자연이 주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나무를 베어내는 호모 에렉투스들이 기간토피테쿠스들의 생존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겠지만 더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홍적세, 즉 빙하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기후가 추워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서식지인 열대성 삼림은 점점 그 크기가 줄어들었고 갈수록 많은 숲 지역이 초원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기간토피테쿠스들의 먹이가 부족해졌고 살기 위해 불린 덩치는 오히려 기간토피테쿠스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기간토피테쿠스들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의 유인원들과는 달리 나무에 오르지 못해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간토피테쿠스는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먹이를 먹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형태로 제한된 서식지, 먹이는 줄어드는데 그에 대응할 수 없는 생태, 강력한 경쟁자들의 공격까지 겹쳐서 이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의 친척인 오랑우탄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덩치와 느린 신진대사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특정 거주지에 살도록 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랑우탄은 먹이가 제한된 환경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오늘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오늘날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날 괴담으로 전해지는 빅풋이나 사스쿼치, 서린이나 예티 등의 형태를 보면 기간토피테쿠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혹시 빙하기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기간토피테쿠스들이 추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했고 이들을 본 목격담이 각종 괴담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들에 대한 목격담이나 영상은 대부분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고 기간토피테쿠스가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목격담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겠죠.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실러캔스도 한때는 멸종된 동물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